우리 이야기는 두 가족이 헤어지면서 시작돼. 남자애랑 여자애가 함께 서 있어.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작별 인사하는데 남자애가 슬퍼 보이네. 그 애가 손을 뻗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 왜냐면 남자애가 항상 그 애 지켜줬으니까. 그 애가 떠난 후에 최대한 강력한 마법사 될 수 있게 노력할 거라면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 남자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을 잡아주네. 그 다음으로 그 애들이 좀 더 나이 먹은 시점으로 넘어가. 몇 명 불량배 애들이 모리히토한테 불렀어. 이제 어른이 된 거지. 그 애들 중 하나가 며칠 전에 한 짓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해. 모리히토가 그 애들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애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 소개해. 그중 모모타라는 애가 며칠 전에 그 애들이 학생 괴롭히고 있을 때 모리히토가 와서 구해줬고, 그 과정에서 그 애들 괴롭혔던 거 기억나게 해. 진짜 짜증나게. 그 애들이 모리히토 공격하려고 하자 모리히토가 쉽게 피하면서 더 강해 보이네. 그런데 그 애들 치지 않으려고 해. 그래도 결국 모모타가 모리히토를 때려. 나중에 모리히토가 집에 가서 아빠가 왜 그 애들이 때릴 수 있게 내버려 뒀냐고 물어. 네가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모리히토가 모모타가 과거에 때리게 내버려 뒀던 애라고 설명해. 어릴 적에 그 애한테 크게 다치게 했었어. 아빠가 그건 핑계가 안 된다고. 그건 과거고. 우리가 힘 조절하는 법 가르쳐 줬는데 모리히토가 모모타한테 때릴 수 있게 안 했다면 그 애들 못 쫓아냈을 거라면서 자기 행동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어. 밥 먹으면서 아빠가 오래전에 작별한 그 작은 마녀, 소녀 기억나냐고 물어? 모리히토가 깜짝 놀라서 그 애랑의 추억 떠올려. 다 부상투성이었어. 네가 4학년 왔을 때 마녀 학교 가서 마법 배우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빠가 그 후 훈련 끝냈고 이제 돌아올 거래. 게다가 네가 그녀 가디언 될 거래. 모리히토가 다시 깜짝 놀라서 음식 아빠한테 엎질러. 아빠가 네가 놀라는 건 이해하지만 보통 마녀 가디언은 동물이잖아. 하지만 과거에 그 동물들이 마녀한테서 마법 에너지 흡수해서 인간 형태로 변하고 진짜 인간하고 결혼해서 새 혈통인 령귀 혈통 나왔어. 모리히토랑 아빠가 그 혈통에 속해. 그래서 마녀랑 약속이 있어서 우리 혈통이 가디언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약속 지켜야 해. 모리히토가 화가 나서 나 그런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 상황이 나한테 안 좋다고 해. 아빠가 계약이 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 모리히토가 화나서 아빠가 그 애 가디언 되라 그러네. 아빠가 그럴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중요한 출장 가서 내일 떠난다고 설명해. 모리히토가 진정되고 밥 먹으면서 아빠가 이야기를 마무지. 니코가 마녀도시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머무를 거래. 그래서 니코랑 둘이서 여기서 살아야 해. 모리히토가 더 놀라서 다시 음식 아빠한테 엎질러. 아빠가 일부러 한 거냐고 해. 모리히토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해. 그 다음으로 니코가 도시로 돌아오면서 정말 기분 좋고 모리히토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래. 모리히토한테로 넘어가. 방에 앉아서 니코랑의 추억 떠올려. 그 애가 자기 이름 제대로 못 부르고 모이라고 불렀을 때 자기 머릿속으로 그 애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갑자기 니코가 창문을 깨고 방에 떨어져. 모리히토가 깜짝 놀라서 도둑인 줄 알았는데 니코가 균형 잃고 떨어졌다고 사과해. 니코가 일어나서 자기소개하면서 모이라고 말하고 모리히토가 그 애 외모에 놀라서 그 애가 약속 지켰고 다시 만났다고 해. 둘이서 좋은 순간 공유하는데 니코가 방 청소해야 한다고 방해해. 청소하면서 모리히토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문제 만들고 유리를 깨다니 믿기지 않다고 말해. 니코가 부끄러워져서 도와주려고 하자 모리히토가 그냥 쉬라고 하면서 쿠키 줘. 쿠키 먹으면서 니코가 모리가 잘생긴 청년으로 컸지만 여전히 직설적이라고 생각해. 니코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시작하고 모리가 그 생각 방해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도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니코가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난 거라 사과하고 자기 엄마가 다 정해줬다고 설명하면 모리가 계약 있으니 큰 문제 아니라고 안심시켜. 지금 중요한 건 유리 청소하는 거야. 니코가 마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자 모리가 진짜냐고 물으면 니코가 당연히 모리가 마녀인 줄 모르니까라고 해. 유리 고치는 주문 쓰려면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모리가 매체란 게 뭐냐고 물으면 니코가 소중한 거 찾아봐라고 제안해. 모리가 좋아하는 컵 보여주면 니코가 딱 좋다고 생각해. 니코가 컵 가져가서 주문을 시작해. 모리가 니코가 유리를 고치는 걸 보고 충격받지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
옆을 보니 컵이 산산조각 나서 충격받아. 니코가 무언가를 고치려면 주인한테 강한 감정이 연결된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모리가 화나서 처음부터 말해줬어야 했다고. 그 컵이 자기한테 정말 소중했었다고 해. 니코가 사과하면서 자기 거 썼어야 했는데 여전히 모리한테 의지하는 것 같다고 해. 어릴 적처럼. 하지만 모리가 그 애가 변했다고 말해. 중요한 건 유리가 고쳐졌고 컵 깨진 건 상관없어. 마법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 다음에 모리가 처음에 그 애 못 알아봤다고 하자 니코가 기분 좋고 다른 주문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해. 하지만 모리가 거절하면 니코가 뭐든지 납작한 종이로 바꾸는 새 주문 보여주고 싶다고 고집해. 모리가 컵 깨고 나서 더는 주문 보고 싶지 않다고 해. 니코가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올 거래. 니코가 자기한테 주문을 시전해서 정말 해버려. 모리가 충격받아. 니코가 통제 못하고 주변 모든 게 흔들려서 창문 밖으로 날아가. 모리가 일어난 일에 충격받아서 니코가 여전하게 무모하다고 말해. 모리가 쫓아가서 한 번 잡으려고 했지만 좁은 복도에 끼어버려서 더 못해. 모리가 니코 빼낼 수 없어서 빗자루 가져와서 빼낼게. 잠깐 기다려라고 해. 니코가 주문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 복도에서 안 나오면 진짜 납작한 여자가 될 거래. 갑자기 모모타가 나타나서 모리가 자기 집 앞에서 뭐 하는지 물어보고 모리가 복수하러 왔나 의심해? 모리가 진지하게 청소기 urgently 필요하다고 해. 이 상황이 엄청 위험하다고. 모모타가 차갑게 반응해서 싸우러 왔나 보지라고 해? 모리가 어릴 적 모모타가 자기 때려서 팔 부러졌던 거 떠올려. 그 다음 모모타랑 친구들이 니코 앞에서 모리 때렸는데 니코가 반응 없었어. 힘 있음에도. 그 후 아빠가 네 행동이 맞았다고 했어. 모리가 아빠한테 왜 우리한테 귀신 같은 힘이 있는지 물었어. 이게 나쁜 거라고. 아빠가 힘 조절 훈련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힘이 중요하다고. 그게 주인을 강하게 만든다고. 그 후 모리가 화가 나서 자기 힘 써. 모모타가 무서워서 모리가 죽일 거래 생각해. 하지만 마지막에 모리가 벽 부수고 니코를 안전하게 빼내. 니코가 딱 맞춰 원래 상태로 돌아와. 모모타가 니코 다시 보고 놀라고 니코가 안녕, 프럿이라고 인사해. 모모타가 화나서 벽 고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해. 모리가 니코한테 벽 고칠 수 있냐고 물으면 니코가 소중한 거 필요하다고 해. 그때 모리가 모모타 머리카락으로 주문을 하자고 해. 진짜로 벽 고쳐지는데 모모타가 대머리가 돼서 당황해. 모리랑 니코가 떠나면서 니코가 모리한테 사과하고 모모타 머리카락 쓴 게 실수였나 물어. 모리가 이제 서로 갚은 거라고 안심시켜. 니코가 동의하고 모리가 다 잘 끝났고 이제 집 가자고 해. 갑자기 니코가 멈춰서 부탁 하나 하자고 해. 그게 옷 사러 가는 거였고 엄청 많이 사서 모리가 들고 가면서 팔 부러질 것 같다고 생각해. 니코가 장난스럽게 강한 귀신 혈통이면서 그런 소리 말라고 해. 그 다음 니코가 주문으로 가벼워지게 해. 진짜 가벼워져. 모리가 주문 끝난 후 들어보고 니코 마법이 대단하고 유용하다고 하자 니코가 기분 좋고 니코가 걷기 시작하고 모리가 마녀라는 거 도시 사람들한테 알려도 될지 걱정해. 주먹 끌고 위험할 테니까. 니코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에만 처박아 있으라는 거냐고 반박해. 모리가 그게 좋을 거라고. 위험 줄일 수 있으니까. 니코가 내 생각 알지만 마녀들 규칙상 사람들 도와야 하고 초보 마녀 주문이 불안정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기술 안정화에 좋다고 설명해. 혼자 있으면 어두운 마법에 빠질 수도 있어. 모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마법 쓰는 게 나을 거라고 하자. 니코가 동의하면서 내한테 힘들겠지만 훈련 마치고 강력한 마녀 돼서 사람들 도울 수 있게 하자고 해. 모리가 니코 꿈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 꿈 이루게 도와줘야 한다고 미소 짓네. 알았어. 내가 네 가디언 될게. 필요한 거 다 도와줄게. 니코가 그 반응에 놀라고 데이트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그때 탑 하나서 불이 나고 여자가 도움 요청해. 니코가 도와주기로 하자 모리가 위험하다고 말려. 사람들 많아서. 니코가 전에 말했듯이 마법으로 사람들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비행 빗자루 꺼내. 모리가 도와주기로 하고 빗자루 타면서 여자 구하라고 해. 사람들 놀라는 가운데 계획 실행해. 모리가 여자에게 물건 던지라고 하자. 던지면 무게 때문에 거의 떨어지네. 니코가 가벼운 주문 써서 모리 가볍게 만들고 간신히 상황 구해. 하지만 주문이 모리 정신에도 영향을 줘서 이상한 말 안 해. 그제야 깨달아 가벼운 주문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였어. 여자가 일어난 일에 충격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냐고 물어. 설명하려고 하자. 주문 시간이 다 되면서 다시 떨어질 뻔해.
그래도 안전하게 착지하고 여자가 목숨 구해줘서 고마워래. 니코가 소지품 남겼던 거 기억나서 다시 가지러 가기로 해. 여자에게 작별하고 떠나. 여자가 일어난 일에 놀라워. 그 후 모리랑 니코가 집에 돌아와서 무거운 물건 들고 지쳐. 니코가 주문서 보니 가벼운 주문 부작용이 있어서 둘 다 영향을 받고 쓰러져. 나중에 모리랑 니코가 오늘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투덜대며 불평해. 결국 잠자리에 들 준비하고 니코가 모리한테 새 인생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잘 돌봐달라고 해. 모리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방 가서 자라고 해? 니코가 알았어. 방 가기 전에 오늘 한 거 고마워. 네가 힘 조절 잘해서 대단하다고. 힘든 훈련 했겠네. 모리가 맞다고 해. 그때 아빠가 니코한테 1년 안에 재난 올 거라고 했던 거 떠올려. 모리가 그 말에 충격받고 아빠가 니코 아빠가 미래 보는 사람이니까 알았지만 정확한 건 모른다고 설명해. 모리가 재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니코가 가디언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단 걸 깨달아. 모리가 니코 구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니코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 다음 날 니코가 모리한테 어제 첫날 사는 기분 어땠냐고 물어. 모리가 차갑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옷 입고 바로 내려오라. 자기 방 오지 마. 니코가 모리랑 같은 집 사는 게 믿기지 않아서 생각해. 어쨌든 학교 가서 니코가 10대 생활이 이제 시작됐다고 기뻐해. 반 명단 보니 모리랑 같은 반이라서 기뻐. 니코가 자기 마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 한편 모리는 이 재난 어떻게 할지 고민해. 환영 모임 후 니코랑 모리가 하학교 돌아다니면서 니코가 학생들 봐서 흥분해. 다 자기 또래고 서로 강한 연결이 있네. 그런 관계 갖고 싶어. 그 다음 모리가 니코 부르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해. 니코가 고백할 줄 알았는데 모리가 자기 소개할 때 마녀라고 말하지 마. 학교에서 마법 쓰지 마. 문제 생기니까 약속해 달라고 해. 니코가 그 말에 짜증나. 그 다음 수업 가서 선생님이 자기 소개해. 취미 말하려고 하다 보니 만화 읽는다고 하면 놀림받을까봐 걱정해서 춤추는 걸로 말하기로 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애가 이상하다고 해. 어쨌든 학생들 자기 소개하라고 할 거래. 그 후 선생님이 학생들 부를 거래. 그 순간 마이가 니코에게 자신이 조언한 걸 잊지 말라고 했고 마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니코는 속으로 자기 힘으로 다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마이는 아빠가 말한 대로 니코에게 1년 안에 재앙이 올 거라서 모든 조심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 선생님이 남자애들부터 시작했는데 대부분 개성 넘치는 애들이었어. 니코는 마이가 학생들 노트를 하면서 보호자로서 더 잘 어울리려고 하는 걸 알아챘어. 그 다음 여자애들 차례가 됐고 마이가 노트 하는 동안 실수했어.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다 지우개가 부서졌고 마이는 슬프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 니코는 마이가 그렇게 우울해 보이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하고 만약 도와주면 마이가 마음을 바꿔서 더 좋아해 줄지도 모르고 마법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지도 상상했어. 그래서 니코는 물건을 더 크게 만드는 주문을 쓰기로 했어. 주문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실수로 마이 머리카락에 맞췄어. 그 부분이 미친 듯이 자라더니 선생님이 보고는 존 프릭스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건가 싶어 소리쳤어. 선생님은 당황해서 믿을 수 없었어. 니코도 겁에 질려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같은 주문을 다시 해서 되돌리기로 했어. 시도했는데 실수로 마이 머리에 맞췄고 마이 머리가 거대해졌어. 이 모든 동안 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 그 다음 다른 학생이 자기소개 시작해서 재미있는 농담해서 다들 웃었어. 마이도 웃었어. 마이 차례가 되자 선생님이 마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어제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상상인 줄 알았어. 니코는 주문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 팔에 맞췄어. 그때 마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챘고 니코가 다 한 짓이라는 걸 알아보고 사과하는 기색을 보였어. 마이가 자기소개하러 일어나면서 팔을 숨기려고 했고 학생들은 마이가 서는 모습과 말하는 게 이상해서 당황했어. 마이는 속으로 이제 다들 나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 그래도 다 잘 됐어. 그 후 마이는 팔을 니코 앞으로 내밀어서 주문을 되돌려 원래 크기로 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때 니코 차례가 돼서 급하게 일어나다 주문에 자신을 맞춰서 거대해졌어. 반 전체가 겁에 질렸어. 그때 니코가 자기소개하면서 내가 마녀라고 말해서 마이가 아주 화났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 애들은 엄마가 선택해서 태어날 때부터 마녀였으니까 놀랄 일 아니라고.
니코는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어. 마이는 속으로 니코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어난 일 때문에 아무도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방과 후 마이가 니코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니코가 동의했어. 하지만 니코 반 친구가 부르더니 같이 걸어가서 길에 식당 들르자고 했어. 마이가 동의해서 니코가 기뻐했어. 식당에 도착하니 몇몇 남자들이 여자애들에게 접근해서 너네들 진짜 귀엽네. 우리랑 데이트하자고 했어. 왜 안 나가? 하지만 한 여자애가 말했어. 저런 놈들 신경 끄자. 바로 식당 들어가자. 그때 남자 하나가 말을 걸었지만 여자애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어. 우린 너 같은 찌질이랑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그 말에 남자들이 충격받았어. 그들은 가버렸고 여자애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어. 나중에 니코가 카라라는 애한테 그 행동이 진짜 대단하다고 했어. 카라가 얼굴을 붉혔어. 카라가 말했어. 신경 끄고 니코 얘기 좀 해봐. 그때 코코미가 덧붙였어. 학교에 마녀가 있어서 좋다며 마법과 주문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 니코가 정말 마법 쓸 수 있냐고 물었어. 니코가 자신있게 말했어. 당연히 쓸 수 있고 아주 쉽다고. 카라가 그 자신감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니코가 말했어. 전에 살던 데에선 나이 비슷한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 이런 식으로 친구랑 지내는 게 정말 기대됐어. 니코가 카라랑 코코미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냐고 물었어. 코코미가 그렇다고 하고 중학교 때 자신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외로운 애라서 다른 애들이 이상하다고 놀렸다고 했어. 하지만 어느 날 카라가 코코미한테 식당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 그 이후로 친구가 됐어. 니코가 카라가 한 행동이 대단하다고 하니 카라가 다시 얼굴을 붉혔어. 카라가 말했어. 나 말 그만하고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그 잘생긴 남자 얘기 좀 해. 봐. 니코가 말했어. 그게 뭐해? 그는 내 소꿉친구야. 카라가 깜짝 놀랐어. 카라가 물었어. 소꿉친구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도 그렇게 대답하네? 너네 로맨스 있는 거 확실해? 니코가 급히 부정했어. 카라가 계속했어. 그럼 왜 같은 집으로 가? 니코가 설명했어. 그건 같이 살았으니까. 카라가 미치겠다고 소리쳤어. 뭐라고? 그건 안 돼. 니코는 당황해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어. 한편 남자들은 밖에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 카라가 니코에게 말했어. 모이랑 너 관계 얘기 좀 해주고 소개해줘. 나도 남친 만들고 싶어. 코코미도 그 말에 동의했어. 그때 남자들이 공격 준비를 하던데 모이가 상황을 보고 있어서 다 때려 눕혔어. 그때 누군가 모이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어. 여자애들이 식당에서 나와서 모이 외모에 속았다고 했어. 니코는 속으로 한 말 때문에 미안했지만 조금 질투가 났어. 다음 날 학생들이 니코 주위에 모여서 니코가 대단하다고 하니 모이가 기뻐했어. 니코가 친구 못 사귈까봐 걱정했었거든. 반면 몇몇 남자들이 모이에게 니코 소개해 달라고 했어. 카라가 마법 보여달라고 해서 모이가 화났지만 니코는 신나서 주문을 쓰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들어오다 교실 상태 보고는 내가 악마 사냥 애니 속성에 들어온 건가 싶어 소리쳤어. 선생님이 잘못된 곳에 들어온 줄 알았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더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 수업 설명을 시작하더니 풋살 같은 스포츠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반대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니코 마법으로 도와주면 돼.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지만 모이는 마법을 장난으로 쓰면 안 된다고 화났어. 그래도 결국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시작했어. 니코가 규칙 설명하면서 마법을 쓰기 시작했어. 그 다음 다들 날아다니게 해서 믿을 수 없어 했어. 각 학생이 중력 마법을 자기 성격에 맞게 썼어. 하지만 결국 다 섞여서 하나의 방식으로 마법을 썼어. 선생님은 충격과 감탄으로 지켜봤고 다른 반 학생들도 보고 싶어 했어. 그 후 모이가 니코한테 괜찮냐고 물었어. 마법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니코가 말했어. 걱정 마. 나 괜찮아? 음식 먹어서 마법 힘 충전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들 즐기는 거야. 내가 마녀로 태어난 운명이니까 내 마법으로 다들 행복하게 해줘 해서 기뻐. 모이가 말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정반대야. 내가 구울로 태어나서 한 번도 기쁜 적 없어. 니코가 말했어. 하지만 너 힘 대단하잖아. 다들 알려줘야지. 그때 모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걸 떠올렸어. 모이가 니코에게 말했어. 내가 구울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날 안 건드릴 거야.
그때 차가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다 니코의 마법 영역에 들어가서 빠르게 날아올랐어. 마법 영역에서 나오자 땅에 추락해서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이가 개입해서 차를 구했어. 다들 보고 충격받아서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했어. 니코가 마법 썼다고 말하려 했어. 하지만 모이가 말렸어. 사실 난 구울이야. 날 피하지 마. 모이는 다들 그를 대단하다고 하면서 환영하고 감탄하니 깜짝 놀랐어. 모이가 물었어. 왜 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지? 그들은 말했어. 방금 전까지 날아다녔는데 마녀 소꿉친구가 구울이라고 해도 놀랄 일 없잖아. 모이는 속으로 이 학생들 정신 나간 건지도 모르지만 괜찮아. 모든 게 잘 됐고 이제 마녀와 구울은 비밀이 아니야. 그 후 그 반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고 다들 모이와 니코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다들 친구 되고 싶어 했어. 그 다음 니코 엄마가 예언책을 쓰면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 짜증나는 웃음에 익숙해졌다고 했어. 그녀가 힘을 써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고 책이 숫자를 언급해서 특정 페이지와 줄의 단어로 미래를 알 수 있게 됐어.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니코의 엄마가 미래를 예측할 거야. 읽고 나니 개와 빗방울이 재앙을 일으킬 거라고 나왔어. 다음으로 모이가 커피를 준비하는 장면이야. 그는 이 평화로운 루틴을 좋아한다고 말했어. 컵이 부서졌지만 새 거가 멋지네. 주말에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즐겨. 그때 니코는 마이 관심 끌려고 했었는데 자기 잠옷이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마이는 관심 없고 멍한 표정이었어. 니코는 왜 그런 반응인지 궁금해했어. 뭔가 말할 줄 알았는데 마이가 말했어. 휴일이라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바로 옷 갈아입어. 니코가 불평했어. 너 엄마보다 더해. 마이가 말했어. 네 옷 다 똑같아 보이네. 니코가 깜짝 놀랐어. 니코가 항의했어. 내 옷은 모양이 다 다르지만 디테일이 비슷해서 비슷해 보이는 거지. 니코가 요즘 여자애들은 다 패셔너블하다고 말하면서 잡지 보여줬어. 새 스타일이 있단데 나한텐 없어. 마이가 관심 없어 보이는 건 당연해. 니코는 트렌드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법으로 하기로 했어. 그림 속 옷을 실제 옷으로 바꾸는 주문을 썼어. 하지만 그림이 앞면만 보여서 나온 옷 뒷면이 투명했어. 니코는 뭐 하려 할지 모르고 마이가 뒷면 보지 않게 하려고 망설였어. 결국 새 옷 보여주러 나가기로 했어. 보이자 마이가 니코 행동에 혼란스러워했고 니코가 보지 말라고 했어. 마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이해 못했어. 니코가 이상한 포즈로 서서 씨름하는 것처럼 했어. 마이는 신경 안 쓰고 커피 더 마시러 일어났는데 니코가 변태라고 했어. 마이가 충격받았어. 니코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마이가 앉았어. 니코가 옆으로 움직이다 다시 앞으로 서서 뭐 생각하냐고 물었어. 마이가 이해 못했고 니코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게 해달라고 했어. 니코가 옷 어때 물었어. 마이가 멋지네. 그런 옷 있는 줄 몰랐어. 그 다음 마이가 외출하려는 줄 알고 그게 목적이었구나. 나가자고 했어. 니코가 소리쳤어.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 마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물었어. 그는 이상한 말 안 했어. 니코가 부끄러워서 말했어. 아니, 이상한 말 안 했어. 그냥 옷 보여주고 싶었어. 마이가 예쁘네. 내 평소 옷도 좋고 편하고 심플하다고 했어. 사람은 좋아하는 옷 입을 때 더 예쁘다고 믿어. 니코가 충격받고 부끄러워했어. 니코는 결심하고 옷 갈아입으러 갔지만 투명한 부분을 잊었어. 마이가 보고 놀랐어. 요즘 패션인가 니코가 당연히 아니지. 보지 마. 니코는 평소 옷으로 갈아입었고 마이가 그 옷이 예쁘고 편해서 심장이 뛴다고 했어. 니코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 할 줄 몰랐어. 마이는 옷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서 무슨 시대 거냐고 물었어. 니코가 모르지만 다 프랑스 할머니 거라고 했어. 마이가 깜짝 놀랐어. 마이가 20세기 거라고? 같이 있네. 니코가 왜 마이 심장이 뛴 건지 깨달았어. 니코가 말했어. 당연히 심장 뛸 만해. 그 옷이 고퀄리티라서 이제 그런 거 못 만들지. 니코가 화나서 말했어. 내 코트는 아돌프 거고 40년대 거야. 니코가 마이를 보며 말했어. 너 심장은 빈티지 옷 때문에 뛴 거고 투명한 옷 입었을 땐 안 뛴 거네. 마이가 반응 없이 말했어. 내 옷 투명했지만 난 아무것도 안 봤어. 니코가 화났어. 니코가 말했어.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너는 신경 안 쓰고 혼자 앉아있네. 니코가 왔을 때부터 집이 시끄러워졌는데 너는 죽은 것 같아. 마이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해서 니코가 충격받고 당분간 말 안 하겠다고 했어. 마이는 항상 아빠랑 살았고 집이 조용했지만
시끄러움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가 계속해서 니코한테 말해. 편한 옷 입으라고. 어떤 옷이든 제대로 입으면 다 어울리고 예쁘다고. 그가 흥분했어. 왜냐면 니코랑 옷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가 저녁 만들러 간다고 하면서 밖에서 먹자고 했어. 그게 니코를 기쁘게 했지. 나중에 그 집에 소포가 도착했어. 다 니코 거였어. 모이가 뭐냐고 물어보고 니코가 책하고 만화책 들어있다고 설명했어. 그가 자기 이름으로 된 소포를 발견하고 니코가 엄마가 보낸 거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자아냈어. 소포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그가 읽기 시작했어. 니코의 엄마가 일본의 유준키오 마을에 산다고 알았어. 왜냐면 마녀 사냥 때문에 그 도시가 마녀들의 새집이 됐으니까. 니코의 엄마는 예언하려면 마법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곳에 정착했어. 완전한 예언을 위해 힘을 키우고 딸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알아내려고 그래서 그녀가 모이한테 이 시기에 딸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어. 니코의 엄마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도와줬으니까 딸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고 했어. 그 후에 니코가 모이한테 짐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가 책임감을 가져서 스스로 옮기라고 했어. 그게 그녀를 깨우쳐줬어. 모이가 엄마 편지를 읽은 후 책임감이 커졌다는 걸. 니코가 마법을 쓰려 했지만 모이가 부작용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이런 일로 마법 쓰지 말라고. 그녀가 반박했어. 부작용 없는 주문이 있다고.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했어. 주문을 끝내고 나니 니코의 또 다른 버전이 나타났어. 하지만 모이가 보니 둘 다 키가 작아졌어. 니코가 소포를 들려고 했지만 못 들어서 복제체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그게 모이를 더 화나게 했어.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이 주문이 실패라고 소리쳤어. 둘이 있는데 겨우 하나의 상자만 들고 있었어. 모이는 이제 두 복제체를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짜증났어. 니코가 아이디어를 냈어. 두 복제체를 더 나눠서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게. 진짜로 네 버전이 됐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상자만 들 수 있어서 모이가 더 화가 났어. 결국 그는 직접 소포를 들고 작업을 끝냈어. 니코의 복제체들이 모이를 놀리자. 그는 원래 하나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그가 동의하고 편지 읽기를 계속했어. 그가 니코의 엄마가 개와 빗방울이 재난을 일으킬 거라는 새 예언에 도달한 부분을 읽었어. 갑자기 모이가 개가 니코를 쫓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 그가 달려가서 그녀를 보호하다가 어깨를 물렸어. 개 주인이 와서 사과했어. 개가 풀려났다고. 모이가 화나서 대답했어. 이해하지만 또 일어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개와 주인이 겁에 질려 도망갔어. 니코와 그녀의 복제체가 겁에 질려 모이한테 매달렸고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 후에 니코가 울면서 사과했어. 모든 게 자기 탓이었고 모이가 다쳤으니까.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어. 내가 괜찮다고. 나중에 니코가 모이한테 커피를 만들러 갔을 때 그가 니코의 엄마가 보낸 봉인을 열었어. 편지에는 봉인이 사라지면 재난이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했어.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문제라고. 모이가 개와 빗방울 때문에 무슨 재난이 올지 생각하고 뉴스를 봐서 날씨를 확인했어. 진짜로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모이의 집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나중에 모이와 니코가 팥을 사러 나갔어. 니코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으니까. 모이가 왜 이런 날씨에 나왔냐고 물었고 그녀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 그는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따라갈 필요는 없었어. 모이가 예언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그만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 모이는 예언에 대해 경고해서 니코가 조심하게 하면서 더 잘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떠들었어. 그는 관심 없었지. 그걸 알아챘을 때 그녀가 그를 나무랐어. 방금 한 말 다시 말해보라고. 그가 사과하고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 그녀가 애니메이션에 개가 나온다고 하자 그가 충격받고 그녀를 꽉 잡고 무슨 개냐고 물었어. 니코는 그 상황에 짜증났고 모이는 비 오는 날 그녀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어. 그가 니코한테 우산 아래로 오라고 했어. 그게 그녀를 충격과 흥분으로 만들었고 누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역시 그녀의 친구 카라가 보고 물었어. 왜 우산을 같이 쓰고 있냐고. 너희들 데이트 중이야. 그녀는 니코를 쇼핑 데려가고 싶었지만 니코가 거절했어. 그 후에 그들은 길을 계속 갔고 니코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알아챘어. 그녀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고 모이가 그렇다고 했어.
그들은 개방된 곳에 도착했고 니코는 모이가 고백할 줄 알았어. 하지만 갑자기 모이가 우산의 다른 쪽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 숨어있는 놈. 숨어서 하는 솜씨가 형편없다. 나와라고. 그게 니코를 충격으로 만들었어.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그게 호감일 줄 알았지만 모이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 그 사람이 나오자 그는 니코가 좋아하는 애니 캐릭터처럼 개 가면을 쓰고 있었어. 모이는 예언의 말을 떠올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불안해졌어. 갑자기 그 사람이 모이를 공격해서 싸움이 벌어졌어. 모이는 그 사람이 빠르지만 자신은 더 강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후에 그 이상한 놈이 막대를 꺼내서 바람 공격을 써서 모이를 날려버렸어. 그때 모이가 본 힘을 풀고 강력한 불 공격을 썼지만 그 공격은 가짜였어. 그는 그 낯선 놈을 뒤에서 잡고 죽이는 건 상관없다고 했어. 그냥 정체를 알려고 했어. 가면을 벗기자 이상한 사람이 드러났지만 니코가 그를 잘 알아봤어. 그의 이름은 탱구였어.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 니코가 그의 싸움 스타일로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니코가 그 사람을 소개했어. 그의 이름은 탱우라고. 그는 그녀가 훈련하던 곳에 있었어. 그게 모이를 충격으로 만들었어. 탱구가 그에게 사과하면서 모이의 힘과 니코를 보호할 능력을 테스트했다고 했어. 그는 니코를 보호하러 왔고 까마귀 종족의 수호자라고 주장했어. 나는 까마귀 종족의 동반자야?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집으로 갔고 탱구는 오랜만에 니코를 봐서 기뻐했어. 한편 모이는 화가 나 보였어. 그가 탱구한테 여러 번 말 걸었지만 탱구는 무시하고 니코한테만 말했어. 그들은 추억을 회상하며 탱구의 아빠와 니코의 아빠가 친구가 된 산에서 만난 이야기를 했어. 그때 탱구와 니코가 쉽게 친구가 돼서 어렸을 때 함께 놀았어. 그 후에 탱구가 니코에 대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라고 했어. 그때 모이가 끼어들어 탱구한테 중요한 일, 왜 왔는지 말하라고 했어. 그게 탱구를 지루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어. 탱구는 과거에 니코가 자신을 수호자로 부탁했기 때문에 왔다고 했어. 그 순간 탱구가 특별한 버거를 다 먹고 또 하나 더 원해서 모이가 가져다 줬어. 그걸 끝내고 나서 모이가 탱구한테 던졌어. 탱구의 이마가 타면서 소리쳤어. 모이, 눈 먼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했어? 모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 내 이마가 너무 넓어서 접시인 줄 알았어. 그 후에 모이가 탱구한테 물었어. 네가 진짜 니코의 수호자라면 왜 숨어 있었어? 탱구가 대답했어. 나는 괴물하고 말하네? 모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게 할 거라고 했어. 탱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어. 모이가 화나서 니코한테 주문을 써서 탱구가 말하게 하라고 했어. 니코가 탱구의 우산을 말하는 존재로 바꿔서 진실을 밝혔어. 우산이 말했어. 과거에 괴물과 탱구는 물과 기름처럼 안 맞았어. 하지만 이제 조금 나아졌어. 탱구가 화나서 니코한테 뭐 했냐고 물었어. 그녀가 무생물을 말하게 하는 주문을 썼다고 했어. 모이가 깨달았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적대적인 거구나. 짜증나네. 짜증나. 이건 처음 듣는 일이지만 내 아빠가 탱에 대해 말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낯선 존재가 아니야. 탱구가 화나서 그게 내 말하는 거라고 했어. 너희 괴물들은 탱구를 무시하고 신경 안 써. 모이가 차갑게 바라보자. 탱구가 그 차가운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 울 수도 있으니까. 너 괴물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돼? 탱구들은 항상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괴물들은 신경 안 써. 모이가 내 미움의 이유가 하찮다고 했어. 네가 말하듯이 네 아빠가 누구한테도 지지 말라고 했고 동화에서는 항상 괴물들이 칭송받아. 심지어 애니메이션에서도 악마를 퇴치하는 거지. 왜 탱구 퇴치가 아니야? 내 아빠는 만화에서 악마가 잘려지는 걸 좋아해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악마였어. 탱구가 마시는 술이 몬스터 슬레이어라고 했어. 모이가 화가 나서 네 아빠 이야기는 그만해. 왜 나한테 악마 죽이는 만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 이런 건 나한테 상관없어. 그냥 왜 숨어 있었는지 말해. 탱구가 설명했어. 나는 괴물 없이 니코를 보호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모든 영광이 내 거고 탱구의 명성이 올라갈 테니까. 모이가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렇게 준비한 거구나 했어. 그때 니코가 말했어. 너는 항상 나를 보호해줬어. 학교 때도. 고마워. 칸이 그의 진짜 이름이었던 것 같아. 칸이 걱정 말라고 했어. 나는 호위생물 종족이니까. 운명이 부르면 응할 테니까. 그때 우산이 말했어. 그의 말에 속지 마. 그가 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아오이 부인이 그의 모든 빚을 갚아줬어.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빚졌어. 칸이 우산을 잡고 입을 막았어. 그 후에 칸이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진실을 말했어. 그는 게임과 쓸데없는 데 돈을 다 써버렸고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빚더미에 앉았어. 도망치려 했지만 니코의 엄마가 개입해서 빚을 갚아줬어.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야. 그때 니코가 차를 준비하러 갔어. 칸이 종이를 꺼내서 모이한테 말했어. 니코가 없으니까 이 예언에 대해 알려줄게. 이 예언에는 학교에 적이 있다고 헤맸어. 그리고 만약 재난이라면 사고나 병이 아니라고 니코를 노리는 놈이 있다고. 칸이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학교 시작부터 니코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건 그녀한테 비밀로 해야 해. 아오이 부인의 짓이야. 그녀가 알면 동급생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 받고 어두운 길로 갈 테니까. 그때 니코가 들어오자 칸이 그녀한테 말했어. 어떻게 이런 괴물과 사냐. 그는 인상이 안 좋아서 음식을 망칠 거야. 그는 아무것도 준비 못해. 모이가 화나서 뭐라는 거야 라고 했어. 내가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어. 그게 다였어. 너 부끄럽지 않아. 칸이 왜 부끄러워해야 해 라고 했어. 이건 첫 만남이지만 니코와 나는 소꿉친구야. 모이가 하지만 지금 네가 내 집에 앉아 있잖아. 칸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제 개인 수호자야. 얘기할 게 있으니까. 모이가 한 수호자로 충분해. 나가. 칸이 하지만 나보다 강해. 모이가 증명해 볼래 밖에서. 사이가 긴장되기 시작했지만 니코가 끼어들어 탱우와 괴물들의 다툼은 과거 일이고 둘 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 모이가 하지만 그는 계속 나를 괴롭혀. 탱구 일족은 나한테 상관없어. 그들은 중요하지 않고 신경 안 써. 칸이 탱우는 괴물을 너무 싫어해. 라고 하면서 울면서 도망갔어. 니코가 이 관계가 왜 이러냐고 화났어. 그때 그녀가 아이디어를 냈어. 음식에 주문을 걸어서 둘이 먹으면 친한 친구가 될 거라고. 그 후에 칸이 슬픈 표정으로 들어왔어. 그가 말하려 했지만 니코가 끼어들어 걱정 말고 식사 시간이라고 했어. 먹자. 과자가 한 상자밖에 없어서 모이와 칸이 충격받았어. 니코가 불평하지 마. 칸이 먹으려고 하자 니코가 모이가 먼저 먹으라고 했어. 모이가 충격받았고 니코가 그냥 믿으라고 했어. 진짜로 모이가 과자를 먹었어. 그 후에 그가 니코한테 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어. 모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칸한테 주라고 했어. 칸이 과자를 먹는 동안 모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칸이 다 먹자. 모이가 너 정말 좋은 놈이야. 칸이라고 했어. 주문이 잘못된 것 같았어. 그 후에 모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사랑의 징후를 보였어. 우정 아니고. 니코가 그 결과에 충격받았고 칸이 모이를 밀어냈어. 칸이 먹을수록 모이가 더 이상해졌어. 칸이 어깨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 칸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니코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말했어. 솔직히 너희 둘이 어깨를 붙이고 있는 거 보고 싶어. 그때 캔이 화가 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도망치다 보니 풍선이 나무에 걸려서 슬퍼하는 두 아이를 봤어. 그 애들 도와서 풍선 가져다 줬어. 그런데 그럴 때 간식 떨어졌어. 한 아이가 캔에게 말하려 하니까 캔이 말했어. 걱정 마. 가져가도 돼.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나서 캔과 모이처럼 어깨를 맞대고 싶어졌어. 니코가 그들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니까 다들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고 니코가 사과하려 했어. 이런 일 생길 줄 몰랐다고. 캔은 화가 났지만 니코가 말했어. 그냥 너희가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 니코가 문을 열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모이가 재빨리 달려갔고 보니 니코가 아파서 말했어. 문 열고 엄마가 보낸 옷 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옷이 조여왔어. 갑자기 눈이 있는 놈이 나타나서 말했어. 오, 마녀의 딸아. 드디어 잡았어. 저기 마법 쓸 수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니코한테 다가가려 하니까 옷이 더 조여져서 니코가 아파했어. 그 몬스터가 말했어. 이 옷 크기랑 단단함을 조절할 수 있어. 이제 니코의 손을 묶어서 주문 못 쓰게 했어. 완전히 그놈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 마법 몬스터가 니코를 납치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어. 모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캔이 진정시켜서 말했어. 진정해. 날 수 있는 놈을 어떻게 잡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게. 캔이 까마귀들 다 조종해서 모이에게 말했어. 이 까마귀들 전부 내 친구야. 필요한 정보 다 가져다 줄 거야. 캔이 까마귀 하나한테 물었어. 날아가는 여자 봤어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답하고 날아갔어. 모이와 캔이 까마귀들 따라 니코한테 가기 시작했어.
니코가 몬스터한테서 탈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 다음에 니코가 말했어. 모이가 날 구하러 올 거야. 어디서든 사고 치면 모이가 항상 찾아와서 구해주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아무리가 니코한테 다다랐고 몬스터가 말했어. 니코의 에너지를 빨아서 날고 있으니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모이가 켄에게 물었어. 너 까마귀 가족이잖아. 날 수 있지. 그런데 켄이 말했어. 우리 세대부터 날개 잃었어. 구울처럼 뿔 잃은 것처럼. 그 다음에 낙하산이 나타나서 혼자 두고 간다고 야단치는데 켄이 말했어. 그만해. 니코가 위험해. 갑자기 모이가 계획 떠올리고 켄이 힘썼을 때를 기억했어. 켄을 보며 말했어. 협력해야 해. 진짜로 협력 시작해서 아무리가 니코한테 다다랐어. 몬스터가 고체 형태로 변해서 모이에게 말했어. 이제 네가 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모이가 말했어. 그게 딱 내가 기다린 거야. 본격적으로 공격해서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니코를 구했어. 하지만 떨어질 뻔했는데 켄이 바람 힘 다시 써서 구했어. 모이가 세게 떨어지면서 켄에게 말했어. 일부러 그랬지. 그런데 옷을 보니 천이 돼서 몬스터가 진짜 뭘 원하는지 궁금해졌어. 니코가 모이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 고마워. 항상 내가 일으킨 문제에서 구해주니까. 모이가 대답했어. 이번엔 내 잘못 아니야. 앞으로 조심해야 해. 그때 켄이 가까이 다가가서 귓속 말했어. 이 몬스터가 재앙이 아니야. 봉인종이 봤더니 봉인이 그대로라서 이건 재앙도 아니고 비와 개 예언과도 관련 없어. 니코가 화가 나서 물었어. 이런 일 계속 반복될 거야. 모이가 안심시켜줬어. 걱정 마. 우리 옆에 있을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 말하는 사이 켄이 깜짝 놀라게 해서 말했어. 나도 너희랑 같이 살게. 물론 모이랑 니코가 충격받았고 켄이 말했어. 더 이상 고집 안 부릴게. 원래 계획이었고 이제부터 협력해서 잘 될 거야. 니코는 기뻐했지만 모이는 의아회사심하며 말했어. 이게 원래 계획이면 너 어디서 살았어? 켄이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낙하산이 설명했어. 빌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돈 다 재미로 써버려서 이제 돈 떨어졌어. 모이가 말했어. 알았어. 돈 떨어져도 계획 없이 우리한테 들이밀었구나. 켄이 낙하산한테 보복하려고 막았어. 반대로 니코는 기뻐서 말했어. 이제 우리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네. 그 다음에 켄이 말했어. 탱우와 이글린 사이 문제는 나한테 뿌리가 깊어. 그 갈등에서 자라서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적응해야 해. 하지만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모이가 말했어. 나한텐 문제 없어. 그라지도 없어. 그 다음에 니코가 말했어. 너 켄을 잘 돌봐야 해. 켄은 열심히 하고 책임감 강하고 요리도 잘해서 완벽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가 돌봐줄 필요 없어. 그래서 켄 같은 사람이 필요해. 켄이 그 의미를 이해 못했고 니코가 과거 일 생각났어. 모이랑 켄이 친구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니코가 말했어. 너희 둘 다 외로운데 인정하네. 이게 좋은 기회일 거야. 하지만 그들도 부정했어. 그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물건 사면서 논쟁했어. 그때 전에 켄이 도와준 아이들 봤어. 켄이 그 애들 친구가 돼서 좋아하게 됐어. 그 애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켄에게 말 걸어서 도와줘서 고마워했어. 켄이 동네에서 인기 많아졌어. 친절하고 소통 잘하니까. 나중에 집에서 켄과 모이가 본드를 쌓으며 카드 놀이했어. 잘 돼가는 것 같았어. 다음날 니코가 친구 코코의 만화 그림에 아주 감탄했어. 니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이 만화 이름인 미라지 오론을 들었어. 선생님도 그 만화를 알았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검쓰고 몬스터 잡는 만화라서 그 만화는 잘생긴 캐릭터, 흥미로운 스토리, 액션으로 유명해? 니코가 말했어. 남자 캐릭터들 진짜 잘생겼어. 그 다음에 코코의 그림 칭찬했어. 훨씬 좋아졌어. 선생님이 여자애들 대화 듣고 말했어. 나도 이 만화 그림 다 봤어. 취미라서 코코 그림을 어떻게 모를까. 코코가 팔로워가 10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좁혀서 찾아냈어. 결국 선생님이 코코의 특별 팬이었어. 하지만 서로 모르니까. 오타쿠 생활은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게 숨기니까 선생님이 만화랑 오타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여자애들이 와서 깜짝 놀라게 했어. 선생님이 말했어. 잊어버린 물건 가지러 왔어. 말하는 동안 코코 그림 받고 아주 눈길 끌렸지만 반응 숨기고 여자애들에게 빨리 집 가래.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가면서 코코 생각하며 내 가장 좋아하는 작가야. 그 후에 선생님이 혼자 앉아서 코코 그림 보며 말했어. 코코가 많이 발전했어. 오랫동안 팔로워 했고 첫 팬 중 하나라서 알아.
학생 코코가 자랑스러웠어. 발전 많이 해서 올바른 길 가고 있어서 그림 발전 세부 설명했어.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 관계 해석이라며 만화 캐릭터 사이 슬픈 일과 스토리 발전 설명했어. 이벤트 빠른 페이스와 스토리 강함 때문에 팬베이스 크고 상호작용 많았어. 특히 35화부터 스토리 상승 시작해서 57화에서 절정이었어. 그 다음에 코코 그림 세부 회상하며 이 그림 흥미로운 디테일과 대화 많아서 이런 거 처음 봤고 앞으로 코코 따라할 사람 많을 거라고. 고마워, 코코. 내 열정 다시 불태워줘서 라고 하다 보니 코코가 옆에 나타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 코코가 말했어. 선생님, 서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어. 그럴 수 없어. 만화 얘기에 영향을 받았어. 하지만 정신 차리고 코코한테 서류 받아서 그림과 만화 소식 받고 더 감탄해서 반응 숨기려고 했어. 이 그림 좋네. 라고 하다 대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긴장해서 물었어. 너 그림 좋아해? 코코가 흥분해서 말했어. 네, 오타쿠라 애니랑 만화 좋아해. 그 다음에 코코가 선생님한테 똑같이 물었고 선생님이 아주 긴장해서 소리치며 말했어. 나랑 만화나 애니 관련 없어. 코코가 말했어. 그런데 첫 수업 때 애니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말했어. 가끔 만화 좀 봤을 수도 있지만 옆에 만화책들이 더 폭로해서 코코가 봤어. 그 다음에 코코가 선생님한테 만화 좋아하는 거 더 물었고 선생님이 피하려 했어. 하지만 결국 대답했고 코코가 흥분해서 답변 주고받으며 만화의 이벤트 자세히 설명했어. 그 후에 코코가 멈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과했어. 코코가 말했어. 진짜 이유 생각났어. 선생님 오론 메달 떨어뜨렸잖아. 선생님이 부끄러워서 충격받았어. 선생님이 다시 숨기려 했지만 코코가 말했어. 왜 숨기려고 해? 나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편해. 그래서 만화 대화 더 하고 싶어. 선생님. 그래서 만화 대사 더 이야기하고 싶어. 선생님. 선생님이 코코한테 감동받아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었어. 그렇게 결국 선생님이 포기하고 만화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대. 코코가 그 소식에 기뻐서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어. 그 다음에 니코와 모이가 문제 있는 학생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이 니코한테 자신을 공기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러면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못 느끼게 하려고. 하지만 모이랑 니코가 반대해서 말했어. 그건 안 돼. 모이가 용기 내서 두려움 직면하라고 했어. 그건 도망치는 거야. 하지만 니코가 끼어들어서 말했어. 새 마녀는 사람 도와서 진짜 마녀 돼.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거라면 해내고 싶어. 결국 그 학생이 원한 건 학교 화장실 갈 때만 보이지 않게 하는 주문이었어. 모이랑 켄이 충격받았어. 학생이 설명했어. 어렸을 때 화장실 자주 가서 애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부끄러웠어. 모이, 켄, 니코가 공감해서 이해했어. 니코 얘기하다 보니 니코를 잊어버렸어. 갑자기 니코 존재 느껴지니까 자기한테 주문 걸어서 거의 안 보이게 했어. 니코가 말했어. 이 주문 학생한테도 걸게. 진짜로 그랬고 학생이 보이지 않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말했어. 아직 보이네. 니코가 주문 사용하는 법 설명했고 학생이 하니까 진짜로 사라졌어. 주문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수업 가서 학생이 피곤하고 배 아팠어. 화장실 갈 시간이 됐어. 주문 쓰기로 했고 모이가 응원했지만 주문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음 냈지만 아무도 안 봤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몰래 화장실 가서 어렵게 나왔어. 주문 작동해서 기뻐서 울었어. 하지만 체육 선생님이 초감각으로 냄새 맡아서 잡을 뻔했는데 모이가 개입해서 선생님 주에 끌고 학생이 화장실 성공했어. 하지만 또 문제. 바지 내리지 못해서 주문 풀릴까봐. 그런데 수업 끝나는 벨이 울려서 구했어. 화장실 가서 성공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알아차려서 괴롭힐 줄 알았지만 어른이 돼서 사과했어. 그 다음에 학생이 니코한테 고마워하고 말했어. 이제 부끄럽지 않고 손들어서 화장실 갈게. 니코한테 사과했어. 바보 같은 일에 마법 써서. 하지만 니코가 말했어. 사람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 갑자기 니코의 마법석이 빛나서 사람 도와서 발전한 거라서 다들 기뻐했어. 니코가 학생한테 고마워해서 말했어. 너 덕분에 발전했어. 사람 걱정 듣고 도와서 더 발전할게. 다들 기뻐했어. 그 다음에 학교 밖 나무 위에서 이상한 여자애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후에 집으로 가는데 고양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걸어가다 선생님이 나타나서 도움 필요해서 차로 갔고
엔진 켜려 하면 고양이가 막아서 말했어. 모이가 차 들어올렸고 고양이가 겁먹고 도망갔어. 문제 해결됐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에 감탄했어. 그 다음에 그 고양이가 그 여자애였고 이름은 네모였어. 그리고 그녀가 모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모이를 자기 소환수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 그때 한 학생이 그녀에게 누굴 찾는 거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녀가 긴장해서 도망갔어. 그 다음으로 콴으로 넘어가 콴이 모이를 괴롭히고 있었어. 모이가 그에게 말했어. 이게 다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나한테 질투나서 뭐 그런 거. 콴이 부정하려자 했지만 사람들이 모이한테 의지해서 화났다고 했어. 그럼 모이는 콴이 자신한테 질투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니코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 그들도 모이한테 질투하는 것 같았어. 니코는 모이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 그 다음 콴이 고양이를 보고는 그녀한테 장난스럽게 구애했어. 그리고 니코도 하지만 그녀가 그들한테서 멀어졌어. 화가 나서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목표는 뭐야? 그가 그 분야에서 유명하니까. 어린 나이에 기파워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충격받았어. 니코의 소환수가 됐다고. 이건 관습과 다르니까. 그녀는 니코가 속임수를 써서 그를 소환수로 만든 줄 알았어. 그래서 니코한테 엄청 질투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너무 수줍어서 남자애들한테 말을 못해서 슬펐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 너무 어두운 사람이라고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변화할 거라고 했어. 모이를 자기 소환수로 만들 거라고. 엄마가 그녀를 엘리트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할 때까지. 그 다음 니모가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갔어. 그리고 함께 들어갔어. 모이 옆에 앉아 있었어. 니코가 그녀한테 장난스럽게 구애하며 만졌어. 그로 인해 그녀가 소름 돋았어. 그리고 도망갔어. 콴도 그녀한테 구애하려 했어. 하지만 그녀도 그에게서 도망갔어. 갑자기 모이의 발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그리고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어. 그때 모이가 고양이 키우는데 경험이 많다고 했어.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콴과 니코에게 고양이 다루는 법을 보여줄 거라고. 실제로 니모를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고 모이의 접근이나 만지는 걸 신경 안 썼어. 완전히 이완됐어. 그리고 이 느낌이 처음이라고 혼자 중얼거렸어. 니코와 콴은 모이한테 질투를 느꼈어. 고양이조차 길들일 수 있으니까. 니모는 완전히 이완된 상태였어. 편안하고 안심됐어. 구울의 조상은 호랑이였다는 걸 떠올렸어. 그래서 모이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못했어. 완전히 이완된 상태라서. 하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했어. 자고 나면 변장 주문이 풀릴 테니까. 그리고 인간 형태로 돌아갈 테니까. 그럼 그들이 그녀를 알아볼 거야. 하지만 자고 변신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었어. 모두가 이 일에 충격받았어. 하지만 그 충격은 콴이 게임 세트를 완성했기 때문이었어. 니모가 인간으로 변신한 걸 눈치채지 못했어. 그 다음 니모가 슬쩍 빠져나왔어. 그리고 도망칠 수 있었어. 하지만 모이는 곧 다시 그녀를 볼 것 같다고 느꼈어. 그 다음 니모를 봐. 도망치느라 지쳐 있었어. 모이를 다음에 볼 때 그를 자기 소환수로 만들 거라고 했어. 니코가 마법을 써서 하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사랑 고백하게 했어. 하지만 니코가 경고했어. 이건 그냥 매력 주문일 뿐이야. 효과가 있을지 보장 못해. 그 여자가 아주 기뻐했어. 보장은 상관없다고 했어. 중요한 건 너가 진짜 마녀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희망을 주니까. 떠나기 전에 그가 떠난 후 니코가 생각에 잠겼어. 그 순간 니코 뒤에 누군가가 모든 걸 목격하고 있었어. 그 다음 장면이 바뀌어. 다음 날 모야가 갑자기 니코한테 체중을 물었어. 니코가 듣고 당황했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물었어. 모야가 설명하기 시작했어. 키에 맞는 체중이 중요하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너의 보호자로서 내 책임이니까. 이 말을 듣고 니코가 말했어. 여자한테 체중 물어보는 건 안 돼. 모야가 혼란스러워했어. 앞으로는 질문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다음 니코가 모든 여자애들이 모야한테 집중하는 걸 봤어. 그리고 그의 인기 때문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그게 자신한테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장면이 그들의 집으로 바뀌어 모야가 눈 감고 떨어지는 잎사귀를 잡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 니코가 그가 보지 않고도 잎사귀를 능숙하게 잡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모야가 말했어. 이 훈련으로 감각을 강화하는 거야. 니코는 다른 감각도 이렇게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모야는 그 의미를 이해 못했어.
대화 듣고 있던 켄시가 밤에 니코한테 물었어. 아직 사귀지 않았어. 니코를 충격시켰어. 켄시가 말했어. 너의 감정이 너무 뻔하니까 그가 분명히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모야에 대해 말할 때 니코가 말했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해. 같이 지낸 시간 동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루틴을 해. 그래서 이걸 듣고 켄시가 제안했어. 니코가 모야한테 힌트 좀 줘봐. TV에서 샴푸 광고가 나와서 여자가 머리카락과 춤추는 장면. 켄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다음날 학교에서 켄시가 계획을 설명했어. 점심시간에 니코가 머리카락 흔들면서 모야 앞에 나타날 거야. 켄시가 공기 마법으로 니코의 머리카락을 날리게 할 거야. 그래서 니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다음으로 점심시간 장면에서 니코와 켄시가 숨어서 모야 기다리고 있었어. 모야가 오자 니코가 켄시한테 신호를 보냈어. 바람이 불자 니코가 들어왔어. 모야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왜 바람이 부는 거야? 그의 눈은 여전히 무표정했어. 니코가 모야의 눈을 보고 신호를 더 세게 해서 바람을 강하게 했어. 켄시 쪽에서는 흥분해서 신호를 이해하고 바람을 더 세게 해서 니코가 떠오르게 했어. 유령처럼 모야가 놀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 한편 니코가 물었어. 내가 예쁘게 보이니? 갑자기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들어왔어. 니코가 그 상태로 강한 바람 때문에 여자애들의 측정 종이가 날아갔어. 여자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어. 그 순간 모야가 뛰어올라 종이들을 보지 않고 모았어. 여자애들이 그걸 보고 더 매력을 느꼈어. 반면 니코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여자애들이 모야한테 작별 인사했어. 니코가 더 질투가 났어.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인기 많아졌다고 말했어. 그걸로 분명 기뻐할 거라고 모야가 대답했어. 그런 건 신경 안 써. 어린 시절부터 목표와 훈련에만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아. 이 말을 듣고 니코가 안심됐어. 그 다음날 누군가가 니코한테 이야기하고 싶다고 왔어.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당황했어. 분명히 고백하려는 거라고.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하니까 하지만 니코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고백할 거라고 우겨도 마녀고 착하고 예쁘니까 소문났다고. 현장 여행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연인 나무가 있는데 커플이 거기서 점심 먹으면 영원히 함께 할 거래. 니코가 이걸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 카라는 남자친구 원해서 속상해했어. 한편 켄시가 나무 위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 집에 돌아와서 카시가 니코한테 말했어. 현장 여행에서 모야한테 고백해? 이걸 듣고 니코가 울면서 거절했어. 하지만 켄시가 꾸짖었어. 남들 도와주면서 자신은 안 도와. 니코가 반박했어. 모야는 나 같은 여자 신경 안 써. 그한테 난 그냥 소환수일 뿐이야. 마땅한 마녀가 되는데 집중하는 게 나을지도? 이런 말에 카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 자기 속이는 거 그만해. 너는 그를 좋아하니까 그 감정을 피해갈 수 없어. 그 다음 니코가 눈물 흘리며 설명했어. 지난번 모야의 차가운 눈을 봤을 때 그가 나한테 전혀 관심 없다는 걸 알았어. 그의 눈을 보면 빛조차 반사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켄시도 동의했어. 모야한테 니코의 감정을 물었을 때 그는 너를 여동생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본다고 했어. 감정 때문에 보호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감정 없이 보호하는 게 책임이라고. 이걸 듣고 니코가 무너졌어. 켄시가 모야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켄시가 설명했어. 모야는 니코 보호가 일이고 책임이라서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야. 하지만 니코는 그 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어. 그 다음날 현장 여행 장면에서 니코가 모야한테 연인 나무 아래로 초대받았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도 모야는 아무런 반응 없었어.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 시간 동안 난 보호 안 할게. 이 말을 듣고 니코가 당황했어. 그가 물었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해도 문제없어. 모야가 아니라고 했어. 새 남자친구 생기면 기뻐할 거라고. 너가 평범한 학생으로 학교 생활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니코가 대답했어. 이제 아무도 나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가버렸어. 니코가 가는 걸 보면서 모야가 조금 불만스러워 보였어. 그 다음 점심시간 무이가 유명 로고 가방을 보고 흥미를 느꼈어. 가방 주인에게 다가갔어.